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주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단타치기 안 좋은 종목, 단타치기 좋은 종목, 어떤 구분점 같은 게 있을까? 네, 일단 심플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단타치기 좋은 거를 구분한다기보다는 단타치기 안 좋은 거를 일단 걸러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보통은 이제 단타 이런 종목이 하기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안 좋은 거를 먼저 필터링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네요. 네, 제 기준에서 어디까지나 제 스타일로 단타, 스캘핑 이런 게 정말 여러 가지 스타일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인 점을 미리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치기 좋은 거를 찾아낸다? 글쎄요. 단타치기 좋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 그 안에서 좋은 거를 찾아낸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모순 같지 않나요? 더 큰 리스크를 안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거죠. 단타 친다는 이야기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익이 좀 더 보장되는 확실한 그런 거를 알고 싶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리스크를 안고 단타를 치는 거 중에서도 더 큰 리스크를 안고 그래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게 진짜 단타치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릴 수 있죠. 좋다의 기준은 뭘까요? 주관적이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좋다, 입맛 같은 거라서 아마 이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맛집에 가도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투자자는 결국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걸 필터한다. 그럼 안 좋은 걸 필터하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이 남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것들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면은 된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답변하면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안 좋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안 좋은 거는 이거는 비단 단타치기 안 좋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전에 어찌됐든 주식 투자 안에서의 단타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저희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동전주, 품절주 아니면은 재무상 너무나도 심각하게 재무 구조가 빡빡한 기업의 백그라운드 이슈가 좀 치명적으로 있는 종목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투자하는 방법이 단타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부 다 투자 대상으로 접근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다 필터죠. 단타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나머지 거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단타하기에 안 좋은 것을 추가로 몇 가지 소스를 놓게 되면은 파동이 너무 없는 것들 그리고 파동 자체가 원래 굉장히 미약한 애들, 기업들, 종목들 이런 것들은 단타하기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솔직히 프로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가지고 틱거래 예전에 삼성전자가 훨씬 더 고가일 때 틱거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알고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친다는 거 카카오 가지고 단타 친다는 거 쉽지 않지 않나요? 요즘 시장은 대형주 강세 시장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뭐 카카오도 하루에 막 5, 6% 오르고 막 그러니까. 네, 일반적 관점에서는 대형주 단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정말 좀 특이한 점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단타 쉽지 않다라는 말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되니까. 하지만 이거를 대형주라서 아니다, 대형주가 아니라서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파동 자체가 굉장히 적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단타하기에 많이 불리하죠.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소형주인데 품절주다. 뭐 품절주 개념으로 돼 있다. 근데 그건 대형주는 아니지만은 파동이 작으니까는 단타치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을 거고. 네, 뭐 쉽게 비유하게 되면은 바닷가에서 파도가 있으니까 파동을 탄다. 파도를 타고 파도 타고 서핑을 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호숫가에서 파도가 없잖아요. 호숫가는 강가에서 파도가 없는 강가에서 파도를 탄다? 무슨 파도를 탈까요? 탄다면은 웨이크보드를 타겠죠. 앞에서 보트가 끌어주는 그렇게 무언가 끌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즉 단타는 이 파도를 타는 건데 파도가 있는 데서 파도를 탈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이 파도를 탄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은 파도 타면 당연히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파도가 많이 치는 종목들이 당일 거래량 상위에 많이 랭크가 되어 있죠.
거래량 기준으로 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보면은 이제 거래 대금 기준으로 늘여놓고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겹친다고는 하지만 안 겹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대형주가 여기 좀 많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스타일 차이일까요? 저는 스타일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스타일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거래 대금을 놓고 이제 우선으로 단타를 하는 사람은 뭘 중시 여기길래 그런 것이고 거래량은 또 뭘 중시 여기길래 여기를 보는 걸까요? 거래량은 말 그대로 단순히 거래되는 횟수, 회전과 횟수인 거고, 거래 대금은 100원짜리 100만 주와 만원짜리 100만 주는 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호가 물량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큰 게 훨씬 더 실질적 회전은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뭐 지금 보는 것처럼 SK 이노베이션이 거래량은 더 작지만 현재가가 더 높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거래 대금이. 그래서 그러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는 사실 이 거래량은 조금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단타를 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단타 치는 스타일과 선호도가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저는 거래 대금을 선호한다, 거래량을 선호한다, 이렇게 딱 이걸 선호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거래량이든 거래대금이든 솔직히 말하면 상관없다에 가깝고요. 저는 거래량 상위 종목이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든 간에 파동이 좀 더 있는 거를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동조차도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그렸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파동은 있어야지 하지만 그래도 규칙적이고 잔잔한 박스 파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박스야, 이 정도 리스크 매매를 하는데 이런 골짜기는 가는 거지, 박스가 아니라 이거는 가든가 추락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조금 더 다이나믹한 높은 파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다 스타일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매매가 맞다라고 저는 이거는 구분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아는데, 여기서 한다고 해서 막 돈 더 벌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되게 답답하고 돈 못 벌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서, 이게 진짜 그 성향과 스타일, 어떤 관점으로 내가 단타를 치느냐, 이 단타도 정말 무한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하는 방법이 다 다를 텐데 그거에 따라서 갈리는 부분이라고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설명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스타일이 다 다르면은 그 다 다른 스타일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나요?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을 잡으면은 결국엔 자기 성향 따라서 자기 성향과 선호하는 스타일에서 보완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매매를 기본부터 키워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정말 선호하는 스타일을 너무 잘하게 됐다, 그 정도 원리 파악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매매도 기본 이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맞게 돼요. 나는 이걸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유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나는 이건 안 할란다 그러면서 손해보면서 팔고 그런 선택 계속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요, 일반적인 주식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상태의 차트에 놓여있는 주식은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단타치기에는 또 이게 괜찮아 보여서 이거를 하는 거는 좋을 것 같거든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는 단타치기 좋은 종목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타치기 좋은지 나쁜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려면은 상대방을 정말로 알아야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클럽 안에서는 그래도 좀 더 알기 때문에 제가 대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홍길동님 성향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라도 가능한데, 그냥 이렇게 완전히 포괄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그냥 답변을 드리면요, 저는 단타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단타치기에 좋은 종목이다? 아니요,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단타 칠 수는 있는 종목이다.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단타 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언니님은 이게 주식 매매하기에 괜찮은 종목이 아니라면 일단은 거기서 필터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서 단타에 지금 적합한 흐름이네, 뭐 이런 판단이겠죠. 네, 그냥 선호하냐 선호하지 않느냐, 아니면 선택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가지, 단타 치기 좋아 나빠? 좋다는 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이거 매매하면은 큰 수익 줄 거야? 안 줄 거야? 뭐 요런 느낌일까? 아니면 빠르게 끝날 거야? 안 끝날 거야? 이거 손절 안 하고 끝날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기준점이 다 다를 텐데, 저는 단타 치러 들어갈 때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게 그냥 되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만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언니님이 봤을 때 이 주식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의 주식인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언니님이 매매를 할 때 고를 때 이제 그동안에도 어떤 종목을 고를까 얘기를 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굳이 막 이렇게 막 화라산처럼 올라가 있는 그런 주식을 매매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걸 일상적으로는 고르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타는 쳐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서 단타를 치는 선택을 하는 것과 단타를 안 하는 것과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목적이죠. 이 사람이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단타를 안 치는 게 유리하죠.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 치는 게 유리하다. 왜냐면 난 단타 경험을 하고 싶어서도 있는데 반대네요, 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단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걸 안 하고 절제부터 시작해야죠. 걸을 줄 알아야 뛸 수 있거든요. 애기한테 걷는 것도 넘어지고 있는 애기한테 운동장 나가서 뛰어, 그냥 뛰어, 넘어져도 뛰어, 10바퀴 돌아. 아동학대 아닌가요, 이거? 그러면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는 하는 것도 좋을까요? 자신의 계좌가 만들어졌고 실력도 쌓아놓고 이 정도 매매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계좌 여력도 되고, 뭐 예를 들면 이 종목으로 수익을 충분히 쌓아놨는데 그 수익금을 일부를 가지고 좀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해볼까 정도라면은 뭐 그것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종목 아니더라도 계좌 자체가 여유가 있고 이 공격이 좀 필요한데 이런 시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계좌가 다 풀려서 비었다, 만약에 계좌가 비었다, 근데 요즘 같은 시장이다, 웬만한 종목들 다 고점이거든요. 그러면 고점 안에서 결국에 할 수 있는 종목 골라야 돼요. 그 사람이 시장 다시 빠질 때까지 한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겠어, 이거는 그 사람은 아직 잘해서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치 투자자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 상식선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들긴 하죠. 네, 그래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은 제대로 하겠죠. 자, 목적성이 대한 공격이다, 충분한 여력도 되고 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이 정도 공격은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뭐 상황도 되고 실력도 된다면 유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신에 이 안에 들어갔었을 때 전술을 좀, 플레이 스타일을 다루는 방식을 좀 조절할 것 같아요. 저라면 짧게 번트 플레이나 말 그대로 단타는 홈런을 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탁탁 끊어가다가 기회가 오게 되면은 그때 훅을 걸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끊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연계 플레이를 많이 시도할 것 같아요. 단타가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저희 클럽에서 언니님이 회원분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매매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개인 매매 연습하고 실제 실전할 수 있는 종목을 공유하거든요. 그때 이제 최근에 공유한 종목도 비슷한 내용이죠. 짧게 해라 라고 하셨고, 네, 그때도 다들 의아한 점이 이런 것도 다루나요? 막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 분들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타치기 좋은 종목, 뭐 거래량 많이 붙고 그냥 수급 많이 붙고 그냥 변동성 큰 종목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그 앞단에서 먼저 좀 따져볼 것들도 사실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주식하고 있는 전체적인 현황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님도 이걸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답변 회피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거 없이는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늘 저희 영상 보고서 그래, 이런 종목으로 단타를 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의 주식 상태가 어떤가, 내가 이제 뭐 좀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인가, 건강한 방향인가, 이걸 좀 체크하는 게 우선 먼저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좀 여러분들 많이 아는 그런 뭐 거래량이라던가 수급이라던가 파동이라던가 그동안에 저희가 설명 많이 했으니까 오늘 얘기 참고해서 조금 더 확률 높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시죠?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클럽 얘기 가끔씩 언급하는데 언니님 거의 인생을, 지금 최근 인생을 다 거기다 갈아놓고 계시잖아요. 가정과 클럽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정과 클럽인데, 그 클럽에서 회원분들, 수많은 회원분들 다 터칭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훈련 정말 되게 많이 잘 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거기서 뭔가를 막 유튜브처럼 조언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회원분들 발전하는 모습 보면은 와, 진짜 이거 하기 잘했다, 같이 하기 잘했다, 뿌듯하다, 이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정확하게 발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좀 발전이 고프다, 유튜브만으로는 좀 고프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어떤 상태에 계신 분이든, 뭐 초보든 초보를 벗어났든 생초보든 뭐 중수든 고수
고수에 가깝든 오시면은 어니님한테 배울 수 있는 거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 저희 영상 하단부에 링크 해놨습니다. 영상 설명란 더보기 펼치시면은 링크되어 있는 거 보시고 가입 문의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